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저는 신체 손해사정사이고요. 이름이 염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의학 이론을 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신체 손해사정이면서 예전에 간호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임상을 좀 했었고, 우연찮게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서서 지금은 그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어요. 보험사는 아니고 이제 독립으로 이제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 출신이고 그 임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학 이론 쪽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 2달 정도 여러분하고 의학 이론을 강의를 할 텐데, 이제 지금 강의가 이제 기본 이론이잖아요. 기본 이론.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4주 정도는 상해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주 정도는 질병 쪽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가 왜 의학을 공부를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학 이론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 신체 손해사정사들 말고 꽤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그리고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 다 의학 이론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하고 좀 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라고 한다면, 신체,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몸이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사정, 그러니까 이거 돈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의학 공부를 할 때는 배상과 보상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이 사람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로 배상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보상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의학 이론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알아야 되겠다, 이 부분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그 보상과 배상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사정사가 이제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 법인에서 일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독립손해사정사에서, 그러니까 독립손해사정업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업을 할 때, 우리가 보험사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던 의학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잠깐 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제 일반 진단서를 제가 하나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험회사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단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사고로 이렇게 지금 다치신 거예요. 병명에 보면 여러 가지 진단명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진단명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부위에 어떻게 다쳤는지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죠, 진단서 자체가. 자, 진단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우측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폐쇄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상완골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폐쇄성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2번 진단명에 보면 우측 경골 상단, 그럼 경골이 또 뭔지, 그리고 관절 내 분쇄골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절은 알겠는데 관절 내가 어디인지, 그리고 분쇄골절이 어떤 골절인지 또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자 및 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슬관절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측이라고 하는데 이 내측이 또 어디인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견봉. 대략 어딘지는 좀 알겠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죠. 그리고 우측 대퇴골, 내측 관절 돌기. 관절 돌기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진단명을 우선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되게 많이 다치긴 했는데 그 부위 어디에 지금 골절이 됐고 어디에 손상이 됐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려면 지금 이런 데가 어디인지, 이런 골절이 어디인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진단서가 들어오면 우선 이 사람이 어떻게 다쳤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에 근무하시는 또 그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 사람 대략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되는지 또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향후 치료 의견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11월 7일 날 관혈적 정복술이라는 거를 하셨어요. 관혈적 정복술. 이 수술이 어떤 건지도 우리는 다양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뇌고정술도 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일반 그 사종 장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치료비 우선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기본 이제 뭐 비용이 나갔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걸 또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진단서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후유장애 진단서예요. 후유장애 진단서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앞에 일반 진단서하고 좀 틀린 게, 보시면, 이제, 그 장애,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하고 좀 틀린 다른 사람이거든요. 족관절, 종골 골절이에요. 종골 골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발 뒤꿈치 골절이 있거든요. 종골이. 종골 골절로 치료를 하신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발목 쪽에 운동 강직이 생기셔서 장애 진단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요. 좌측 족관절 동통 및 운동 제한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치료를 다 했는데 그 합병증, 후유증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좌측 족관절 부전 강직이라고 해서 자, 배굴 5, 그 다음에 족굴 25, 외번 10, 내번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아까 진단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손해사정 법인에서 이제 이 사람 장애 상태가 진짜 이 정도인지 확인을 하러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사가 되면. 그러면 가서 환자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안 좋기는 안 좋았는데 이 장애 진단서에서 말하는 배굴이 어떤 운동인지, 그 다음에 족골이 어떤 운동인지, 내번이 어떤 운동인지, 외번이 어떤 운동인지가 손해사정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게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상완골이 어디고, 경골이 어디고, 관절내가 어디고, 배골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족골이 어떤 거고, 외번이 어떤 거고, 내번이 어떤 거고, 이런 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독립손해사정사들은 이제 병원에 상담하러 가는 거예요. 상담하러 가면 환자분들이 이런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나 이거 돈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손해사정사들이 의학을 공부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거 뭐 이 정도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잖아요. 사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앞에 거를 잠깐 보시면 여기 옆에 지금 제가 뭐 18% 이렇게 옆에 이제 이 연필을 적어 놨잖아요.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노동력 상실력 장애가 어느 정도 한 몇 년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예상장애율이나 합병증 여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손해사정사들이 신체 손해사정사가 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우선 잠깐 살펴봤는데 이런 걸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이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도 이제 상해 파트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50세, 60세, 남자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이 됐는데 어떤 증상이 발현이 됐다, 어떤 합병증을 예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뼈가 경비골이 어디 있는지, 간부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합병증,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인 용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근골 쪽의 명칭을 8가지 적어라.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묻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합병증, 골절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출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지만 이 실무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도 비슷비슷하게 상해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거를 공부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상완골이 어디 있는지, 경골이 어디 있는지, 폐쇄성이 뭔지, 배골이 뭐고, 족골이 뭐고, 외번이 뭔지, 이런 거 우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공부를 할 거는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체 면이라고 해서 인체를 어떻게 잘라서 나눌 건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듯이 내측이 어디고 외측이 어디고 간부가 어디고 근위가 어디고 이런 게 위치 방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까 장애진단서에 잠깐 보셨듯이 굴곡이 뭐고 신전이 뭐고 내전이 뭐고 외전이 뭐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이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록 튀어나오거나 돌출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오목하게 들어간 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인체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해부학적 자세를 우리가 이제 딱 약속을 해서 이거를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위치와 방향의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 자세를 알아둬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은 양쪽 발을 모은 채 똑바로 서서 눈은 앞을 바라보고, 그리고 양팔은 옆으로 늘어뜨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손바닥의 방향이거든요.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는 자세를 해부학적 용어라고, 해부학적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부학적 자세를 그냥 뭐 똑바로 서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 포인트는 손바닥을 앞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부학적 자세는 위치 그리고 방향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체의 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인체 면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로로 이렇게 자르는 세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가로로 자르는 가로면이 있거든요. 자, 세로면과 가로면이 있어요. 자, 이게 인체면이거든요. 세로면은 우리가 이제 시상면과 관상면을 세로면이라고 하는데, 시상면을 다른 말로 정중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체를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서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는 걸, 좌우로 나누는 거를 정중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상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로면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자르는 거를 관상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로면에는 시상면과 관상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가로면에 수평면, 그러니까 횡단면이 있는데, 횡단면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지금 인체를 상하로 이렇게 나누는 면을 횡단면이라고 하거든요. 이 면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CT 같은 거 촬영하잖아요. CT 촬영을 횡단면으로 잘라서 보는 걸 C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에 병변이 있거나 뭐 이렇게 상복부 병변이 있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횡단면으로 짝짝짝짝 잘라서 단면을 보는 거예요. 단면을.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수평면으로 잘라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또 검사하는 것 중에서 CT 말고 MRI 촬영 있잖아요. MRI 촬영은 3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암이나 연부 조직 같은 거, 혈관 같은 거 볼 때 수평면으로만 잘라가지고 보기에는 좀 우리가 병변을 못 찾아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MRI를 찍는데, 그 MRI를 찍는 그 면이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보는 거를 우리가 MRI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체 면까지 우선은 좀 봤고요.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과 배상을 하기 위해서 의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뭐 해부학적인 자세, 인체면 이런 건 솔직히 좀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아셔야지만 뒤에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체 부위 위치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위치 방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진단서의 상명명을 확인을 할 때 요 인체의 위치나 그리고 방향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위치 방향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전, 후, 상, 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전은 이제 앞면에 보다 가까운 쪽을 전이라고 하고, 후는 반대로 뒷면, 그리고 상은 위, 그리고 하는 아래, 발 쪽에 가까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내측, 외측인데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인체를 면으로 잘랐잖아요. 정중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을 내측이라고 하고 바깥쪽을 외측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거는 이제 골두라고 쳤을 때, 이게 정중면이거든요. 중앙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쪽을 내측이라고 하고, 이쪽을 외측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이제 뼈의 나중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뽕긋하게 튀어나온 거를 우리가 과라고 할 거거든요. 요것도 과라고 했을 때, 이 내측에 있는 과를 내과라고 할 거예요. 내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과를 외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상완골, 여기 상완골이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상완골, 뭐 내과골절, 상완골, 외과골절, 뭐 이런 식으로 진단서 상병명이 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측이 어디고 외측이 어디고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측, 외측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항상 정중면, 아까 그 우리가 좌우로 나눴던 그 정중면을 기준으로 내측과 외측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위 원인은, 자, 그 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몸 중심을 우리가 이제 심장으로 보면 되거든요.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에 가까운 쪽을 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장에서 먼 쪽을 원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얼굴이 있다면 그 심장에서 가까운 이 부분이 근위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인은 심장에서 먼 쪽을 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간부라고 합니다. 간부. 이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근위, 원위, 간부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몸을 이제 통으로 보고 근위, 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절마다 다 근위, 원위를 우리가 그 표시를 해요. 뭐 대퇴골도 심장에서 가까운 이 골반 쪽이 근위 부분, 그 다음에 무릎 쪽을 원위 부분, 가운데를 간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위치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장측, 저측, 배측이라는 게 나와요. 자, 장자는요, 손바닥이라는 뜻으로 해서 장측은 손바닥 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장풍을 날린다 이랬을 때 그 손바닥을 우리가 장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장측은 이 장이 손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측 굴곡 이렇게 하면 손바닥 쪽으로 굴곡을 시키는 거를 장측 굴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 중에서 수장부 이렇게 할 때 그 손바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장은 손바닥 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측이라고 나와요. 저측은 바닥을 뜻하는 거예요. 바닥. 우리가 이제 바닥을 뜻하는 그 용어가 어떤 용어가 있냐면 저측 굴곡 이렇게 하면 이제 발바닥 쪽으로 굴곡시킨다 라는 게 이제 저측할 때 그때 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뭐 족저근막염 이런 이제 상병명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자가 발바닥, 그러니까 발의 발바닥 쪽에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상병명인데, 그때도 이제 발바닥 저자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리를 뚜껑을 열어보면 두개골에서 가운데 이제 이 두개골 바닥 뼈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두개저라고 해요. 저. 그래서 바닥을 뜻하는 이 저가 여러 이제 그 신체 그 상병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안저가 있어요. 안저. 안저는 그 눈 있죠. 눈에 움푹 들어가 있는 그 바닥을 안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닥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측이라고 나오는데 배측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배자는 등을 나타내고 있어. 등. 그러니까 배측 굴곡 이렇게 하면 등 쪽으로 굴곡을 시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등이나 발등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수배부 그리고 뭐 족배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손등, 발등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라고 하면 그 앞부분에 있는 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체 그 위치나 이런 방향을 나타낼 때 쓰이는 배는 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심층은 이제 깊은 곳, 체표면에서 깊은 곳에 있는 거를 심층이라고 하고요. 천층은 반대로 체표면에서 가까운 쪽을 천층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은 전후 상하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요. 내측은 정중면에서 가까운 쪽을 내측, 그리고 정중면에서 먼 쪽을 외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위, 원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위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근위, 가깝다 해서 근위, 그리고 심장에서 먼 쪽을 원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운데를 우리가 이제 간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측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손바닥 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장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측은 반대로 바닥 쪽, 그리고 배측은 등 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측, 심층, 천층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이제 신체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이게 계속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외우셔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체를 세 개로 나누는 면을 시상면, 관상면, 그리고 수평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인체 위치에 대해서는 상하, 전후, 뭐 근위, 원위, 그리고 배측, 장측, 저측, 그리고 내측, 외측 뭐 이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신체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 자, 신체가 움직이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가 만나는 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해요. 자, 우리 관절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상지에는 경관절, 뼈와 뼈가 만나죠. 그 다음에 팔꿈치, 뼈와 뼈가 만나죠. 그 다음에 손목, 그리고 대표적인 관절이에요. 그리고 하지에는 뭐 고관절, 쓸관절, 뭐 족관절. 관절은 우리가 이제 뼈하고 뼈가 만나는 거를 부분을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관절은 다 이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라고 서로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야지만 아까 우리가 후유장애 진단서에서 봤듯이 만약에 진단서에 이렇게 뭐 배구리 뭐 몇 도구, 뭐 측골이 몇 도구, 네 번이 몇 도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신체 움직임에 대한 용어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굴곡, 신전, 내전, 외전. 자, 굴곡은 말 그대로 각을 굽히는 거를 굴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였을 때 각이 작아지죠. 굽어지죠. 이거를 이제 굴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신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로 넘기는 거는 우리가 신전보다 더 이렇게 신전이 됐다 해서 과신전이라고 해요. 과신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팔꿈치를 이제 이렇게 굽혔을 때 이거를 굴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폈을 때를 신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굴곡은 각이 작아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전은 각이 펴지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신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전보다 정상보험보다 더 많이 되는 거를 과신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전, 외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까 우리가 내과, 외과, 뭐 내측, 외측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내전은 사지를 중앙선에 가깝게 하는 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중앙선을 가운데로 했을 때 이렇게 안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하는 운동을 내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운동을 외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있나? 없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도 옛날에 나왔어요. 신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10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굴곡, 신전, 내전, 외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회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회내, 회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특정 전환부에서 이야기하는 움직임이에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 전환부는 팔꿈치 밑부분을 우리가 전환부라고 하거든요. 전환부를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하는 게 회내예요. 네. 그리고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회외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환부 쪽에서 발생되는 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의 운동 중에서 내번, 외번이라고 있어요. 자, 지금 옆에 보면 발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는 게 외번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하는 게 내번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배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배가 등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등 쪽으로 이렇게 굴곡을 시키는 거를 족배 굴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저를 이제 바닥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을 바닥 쪽으로 굴곡시키는 거를 족저 굴곡이라고 해요. 그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목을 우리가 등 쪽으로 굽히는 거를 배측 굴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굽히는 거를 저측 굴곡이라고 해요. 장측 굴곡이라고 해요. 장측. 손 장자를 써서. 그래서 지금 우선 신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굴곡, 신전, 그리고 과신전, 내전, 외전, 그리고 회내회는 전환부에서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향하는 거를 회내, 그리고 위쪽으로 향하는 거를 회외, 그리고 발의 운동에서 발을 몸의 정중면으로 향하게 하는 거를 내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를 외번, 그리고 손목 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굴곡시키는 거를 장측 굴곡, 그리고 손등 쪽으로 굴곡시키는 거를 배측 굴곡,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로 뭐 배측 굴곡과 저측 굴곡이 있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우리가 시험에 나와서도 뭐 잘 작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임상에 나가면 이거 말고도 조금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조금 추가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할게요. 손을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제 뼈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전완부 뼈를 보게 되면 이게 상완골이고요. 상완골, 이게 상박골이거든요. 상완골 밑에 뼈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골과 그리고 이제 척골이 있어요. 요척골이라고 하거든요. 위에는 뼈가 하나고 아랫부분은 뼈가 두 개예요. 근데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를 봤을 때 손바닥을 앞으로 하는, 앞으로 향하게 하는 자세를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부학적인 자세를 봤을 때 안쪽 내측이 새끼손가락, 그리고 외측이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이게 몸을 정중면으로 봤을 때 여기는 새끼손가락이 오는 거고요. 여기는 엄지손가락이 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손목 쪽으로 이제 뼈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뼈를 요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게 척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뼈를 좀 자세히 그린다면 우리가 그 팔꿈치 쪽에 이렇게 만져지는 거는 거의 다 척골이에요. 그래서 척골은 이 윗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골은 이 손목 쪽에 만져지는 게 거의 요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손가락을 봤을 때 엄지 쪽을 요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을 척측이라고 하거든요. 손의 운동에서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척측편이라고 하고요. 요측편이라고 하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걸 척측편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여기 있죠. 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요골 쪽이다라고 해서 요측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척골뼈 있는 쪽이라고 해서 척측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은 나중에 해부학적인 이런 자세나 아니면 기타 나중에 좀 이렇게 골격계 쪽으로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록 튀어나오는 용어가 어떤 용어가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용어로 부르는지를 잠깐 알아보고 이제 조금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책에 보시면 우리가 돌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횡단면으로 잘랐을 때 척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횡단면으로 잘랐을 때. 여기 부분이 이제 척추체고, 뒤에 우리가 이렇게 등을 만졌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게 극돌기예요. 극돌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돌기나 옆에 보시면 이제 행돌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돌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행돌기, 극돌기라고 하면 뭐 어떤 뼈가 이렇게 돌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상완골을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 과는 이제 골단이 부풀어 올라서 관절면을 이루는 거를 이제 이루는 돌기를 과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내과 외과라고 했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극은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기를 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견갑골극 대표적인 게 견갑골극이에요. 등 뒤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날카롭게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극이라고, 이게 견갑골극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전자예요. 전자는 대퇴골에만 있는 부위거든요. 이게 지금 상완골인데 대퇴골도 상완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퇴골 상완골 있는 이게 이제 골두고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게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작게 튀어나와 있는데 요 튀어나온 부분을 전자라고 하고요. 요 부분도 전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크다고 해서 대전자, 소전자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대퇴골에서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게 전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결절이 있는데요. 결절은 전자하고 똑같이 이제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결절은 상완골에 있는 거예요. 상완골. 팔뚝이 있는 상완골에 있는 건데 똑같이 이게 만약에 상완골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결절이 되겠죠. 요것도 이제 대결절, 소결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아랫부분의 과는 똑같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과랑 조금 다른 게 이게 부위가 틀려가지고 똑같은 과라고 하지만 부위가 다른 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돌기, 과, 극, 전자, 결절, 과라는 이런 용어로 쓰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용어 중에서 우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이런 용어라고 하면 이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와라는 용어를 써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안아골절 할 때 이 눈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아가. 그리고 이제 관절와라고 해서 이게 골두예요. 골두면 골두가 탁 박혀서 끼워져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요 부분을 관절와라고 해요.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안아 그리고 관절와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강이라는 게 있어요. 강은 체내의 넓은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두개강, 그 다음에 흉강, 복강, 골반강 이런 용어를 쓸 때 뒤에 강자를 붙여서 안에 이제 넓은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개강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두개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흉강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심장이나 폐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골반 강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생식기나 뭐 방광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강이라는 거는 안에 이제 넓은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용어를 쓸 때 우리가 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정도까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인체 골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